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9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노인여가복지시설 단계적 개당. 부천시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재개 안내 지침에 따라 8월 3일부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이는 부천시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여가복지시설 대응 지침 5-1판 규정에 따라 수립한 2020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재개 계획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 2월 3일부터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 대책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을 중지해왔으나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개방을 결정했다. 부천시는 계획에 따라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노인복지관에는 10명 이내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돌봄 공백 최소화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설 소독, 방역물품 비치, 감염관리 책임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경로당은 13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며 음식 및 간식 섭취는 금지된다. 노인복지관은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며 무료급식은 중단된다. 시는 경로당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한 코로나19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로당 회장을 감염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노인 일자리와 희망 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해 발열 체크하는 한편 거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를 활용하여 상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노인복지관은 시설 내 모든 이용자,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 대응 지침 5-1 판에 따른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유증상자 및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과 매뉴얼을 개첨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간격 2m, 최소 1m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책상 간격 거리두기, 간이 칸막이 설치 등을 조치할 뿐 아니라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시간제 요일별 순번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용성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하며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감염 예방에 힘써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정비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을 개방하는 만큼 어르신 스스로 마스크 필수 착용 등 예방 행동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천시 사회적 기업, 소외계층을 위한 착한 나눔 실천. 부천시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김승모, 사회적 협동조합 건강한 세상, 이사장 김지민, 은 경기도 사회복지관협회 회장 정성기와 함께 지난 30일 부천 상동복지관에서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의약품 전달식을 개최하며 모두가 건강한 부천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한 착한 나눔을 실천했다. 기부 품목은 약 1억 4천원 상당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수 의약품 5종 68,520개다. 이번에 기부한 생활의약품은 부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역의 종합복지관으로 배포되어 사회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경기도 사회복지관협회 정성기 회장은 사회적 경제와 복지의 협업 모델이 계속 이어져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 김승모 회장과 사회적협동조합 건강한 세상 김지민 이사장도 사회적 경제와 복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 생각한다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양한 협업 모델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3월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5월에는 4천만원 상당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 37,000여 개를 기부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부천시 사회적 기업에 시옷카 2대를 전달하는 등 지금까지 총 7천여만 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해 나눔을 실천했다. 성남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성남시가 2019에서 2020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대한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지난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약 4개월간 시는 복지부서, 무한돌봄센터, 50개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의 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를 5,679건 발굴하여 긴급복지 등으로 2,389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위기가구 발굴은 단전 단수가구, 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장기 체납가구, 의료비 과다 지출가구 등 각종 취약계층에 대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 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무한돌봄을 우선 지원하고 민간자원으로 후원 또는 지역사회 복지기관 연계 등 서비스를 지원했다. 성남시는 지역 내 복지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상시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으로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내에서 위기에 처한 저소득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등을 발견한 시민께서는 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으로 알려주시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성남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성남시 세계구 보건소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의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 양양관리 체조 지원 등과 신생아의 양육, 목욕 수유 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저소득층 출산 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중복수급을 이유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거주지 해당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www.빅저로.c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 출산, 예정, 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 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출산 가정의 산모 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 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 체조 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성남시는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별도의 기준을 정해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의 희귀 난치성 질환 세터민 결혼 이민 미혼모 분만 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 기준 완화 등 예외적 지원을 제공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계구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 코로나19 검체 채취 방문자 수송을 위한 방역 택시 도입. 성남시가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목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자가격리자의 편의를 위한 특별 방역 택시를 운영한다. 시는 8월 1일부터 법인 택시 2대를 전담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분당구 보건소 관할 검체 채취 대상자에 대해 자가격리지에서 대상자를 태우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를 마친 뒤 다시 대상자가 자가격리지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방역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해외 입국자의 경우 공항 도착 시 바로 시에서 별도 마련한 전세버스를 통해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있으나 보건소 업무시간 이외 방문자의 경우 3일 이내 개별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차가 없거나 도보로 이동할 수 없는 원거리 교통 사각지대 거주자의 경우 보건소 방문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특별 방역 택시를 도입, 기존 운영 중인 해외 입국자 특별 수송과 연계하여 물샐 틈 없는 방역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검체 채취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는 자가격리자는 분당구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729-3981으로 연락하면 방역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성남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분당구 보건소 관할 검체 채취 대상자에 대해 방역 택시 2대를 시범 운영하고 운영 상황에 따라 증감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 검진 및 쉼터 운영 재개. 부천시 치매안심센터가 노인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8월부터 치매조기 검진 사업 및 쉼터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한다. 부천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조기 검진, 치매 환자 등록, 조호 물품 제공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지난 2월 발생한 신종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대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 물품 제공 등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사회 고위험 노인의 신체 및 인지 활동의 제약이 인지 기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어 부천시 치매안심센터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부천시 치매안심센터는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 씻기 및 손 소독, 지속적인 환기, 1m 이상 자리 배치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또한 대상자와 보호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검사를 진행하고 쉼터 프로그램은 인원을 축소하여 주 4회 3시간씩 원예, 인지자극, 미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영의 건강증진과장은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 환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지역번호 032-625-9844, 98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전문세원관리반, 6개월간 체납액 65억 1,300만원 거부. 성남시는 금융권 채권 주심 경력 공무원 10명으로 구성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해 올 상반기에 체납액 5,437건, 65억 1,300만원을 거둬들였다. 지방세 4,959건, 58억 9천만원, 세외수입 478건, 6억 2,300만원 등이다. 전문세원관리반이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이고 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한 성과다.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물건, 동산, 은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등 귀금속 42점, 명품 시계 10점, 명품 가방 1점,
가전제품 366점 등 모두 419점이다.